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어예진 소장님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해담경제연구소도 해담 코인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물 마시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이진입니다. 해담 코인 괜찮네. 이름 좋은데요? 아, 이름만 좋다고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코인의 가치를 뭘로 유지하느냐죠. 코인의 아니다. 가치는 어 소장님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네, 유지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빨리 그럴 것 하시죠.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네, 뭡니까? 오늘은 유럽 에너지 종합 세트. 뭐? 네, 예. 유럽 에너지 위기가 최근에 일주일 사이, 특히 1이틀 사이에 외신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뭐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뭔 일 났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할 정도로 예.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와서 유럽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외신 이야기들을 모아 종합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 화면을 먼저 보시면 요거는 로이터 기사인데요. 예. 치솟는 유럽의 전기요금 해법은 없을까?라는 음. 기사입니다. 음. 독일의 전기요금이요. 네. 내년 1월부터 올해 10배 수준으로 올라간대요. 10배요? 10배요? 네. 2배 아니고? 10배요. 근데 이것도 독일 정부가 그 소비자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네. 그 인상률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대로 따지면 요즘에 전기 생산 비용은 1년 전에 14배 수준이래요. 아, 원래 지금 생산 비용 생각하면. 네, 근데 그나마 소장님 실제로는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전에 10배. 네,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야, 그러면 한 달에 3만 원 전기료 쓰던 분이 30만 원 쓴다는 그거 건데? 어떻게 감당해요, 그거를? 그래서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올라갔을까 하는 내용의 기사예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왜겠어요? 가스 요금 때문입니다. 가스로 전기 만드니까. 네. 그렇죠. 근데 유럽의 전기는 다 가스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원전도 있고. 맞아요. 수력, 석탄도 있고. 풍력, 뭐 원전 다 있는데 종류는 다 다르지만 그 유럽의 전기 가격은 가스 가격과 동일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네, 유럽의 전기 요금을 정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유럽의 전기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뭐 풍력, 석탄, 원자력, 뭐 수력 다 있는데 네. 원가는 그때그때 다 다르잖아요. 다르겠죠? 네. 네. 그런데 발전소가 만든 전기를 사들일 때는 음. 너희 얼마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묻고 그 원가대로 사들이면 발전소들이 더 저렴한 전기를 안 만들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 안 하죠. 안 하죠. 원가대로 다 100원 주니까. 들었으면 100원에 사주고 500원 네. 들었으면 500원에 사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를 사들이는 방식을 좀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유럽은. 그래서 제일 비싸게 만들어낸 그 친구가 투입한 원가의 원가로 모든 전기를 다 사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킬로와트당 뭐 100원, 그리고 이프로님이 뭐 150원, 그다음에 안 기자님이 뭐 한 2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비싼 게 2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전기들도 다 200원에 사주는 거예요. 풍력, 태양광, 가스, 석탄 등등 뭘로 했던 간에 네. 원가가 제일 많이 들었다고 신고한 그 친구가 써낸 가격으로 나머지도 다 똑같은 가격에 사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원가가 비싼 뭐 친환경 발전소도 먹고 살겠죠. 그리고 다른 발전소들은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야 내가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렇죠.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어차피 사주는 가격은 게으른 안승찬님이 만든 가격에 사주니까 네. 난 그래도 열심히 원가를 낮추면 요 차이를 내가 먹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원가 80원의 전기를 만드는 뭐 석탄 발전소가 뭐 200원에 사준다고? 야 저기 빨리 더 만들어 해가지고 대박이다. 200원에 팔린대.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하니까. 140원에 만들 수 있는데 네. 야 시장 가격이 지금 200원이래.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좀 이상한 게 예를 들면 제가 원전이에요. 원전은 좀 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원전 회사예요. 여긴 가스야. 가스 요즘 비싸잖아요. 네. 야,
되게 비싸잖아. 좀 죽겠어, 높은 우리. 가격으로 좀 써내.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래도 우리 되게 비싸졌어 지금.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 전기로 시스템 수요를 자체가 다 충족을 그렇다.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굳이 뭐 200원까지 전기짜리 그런 안 사도 구조다. 되겠죠. 네. 예. 네. 근데 문제는 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스 발전의 원가가 당연히 높고 그렇다고 요즘 같은 경우에 수력으로 발전을 하자니 뭐 라인강 가뭄 때문에 다 말라서 수력 발전 안 되고 아니면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거 할 때 풍력은 또 요즘에 또 바람 안 분다. 예. 그러고 있고 원자력 하면 우리 폐기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됐고 뭐 석탄으로 하려면 그런 더러운 에너지 쓰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스 요금대로 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10배 이상 오르게 된 겁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유럽 정부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잡을 수 있을까라고 아이디어를 낸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예. 물론 얼토당토도 안 한 내용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으면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유럽의 정책 당국자가 음. 전기요금 낮추기 위해서 생각해보는 아이디어들. 네 네. 일단은 하나는 한번 들어보죠. 뭐 풍력, 원자력 이런 사람들 일로 와봐라. 음. 너희 이제부터 규칙 바꿀 거야. 너희들이 투입한 원가만 받아. 그럼 우리는 노력을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가스 비용 다 받지 말고 임시로 그렇게 하자. 아. 임시로? 임시로 그렇게 하자. 그냥 우리가 그럼 원가 60원 들었습니다 하면 60원에만 사주겠다고? 그렇죠. 아, 더 비싸게 안 가스는 사준다. 250원 주고 인데. 우리는 60원밖에 안 주고 네. 어. 진정하세요. 얼토당토 안 해도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하자. 나오고 그러니까 있다. 진정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거 얘네들까지 어떻게 비싸게 하겠어요? 사주냐. 네, 네. 그렇죠. 네. 비상시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 네. 또 그리고 하나는 러시아 가스를 유럽이 사오고 있는데 일정 가격 이상으로 사오지 말자. 그건 뭐 얘기되고 있죠. 담합하자는 러시아 거. 가스를. 네네. 그러면 가스 가격이 좀 낮아질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게 드라기 총리가 제안한 건데 그럼 보복으로 아예 닫아버리면 어떡할 거야에 러시아가 그 대한 가격에 안 팔면 네, 그런 대답은 아직 못했죠. 네. 네. 그건 뭐 논의되고 고양이 있는 목에 네. 방울 달기네.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발전용 가스를 정부가 비싸게 사서 공급하자. 그러면 가스 발전소 원가가 낮아질 거고 그러면 전체 전기 요금이 낮아질 거 아니냐. 야. 발전소에서 가스를 사라고 하지 말고 정부가 사서 발전소에는 싸게 주자. 네. 가스를. 그러면 일종의 뭐- 도급이네요, 도급. 그렇죠. 그러면 태양광이나 뭐 석탄 발전소에 주는 전기 요금도 싸질 낮아지니까. 테니까. 어차피 네. 가스 원가 맞춰서 나머지도 다 주니. 네. 아. 가스 원가를 우리가 차라리 돈 부담하더라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뜻이군요. 낮춰주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가능할 수 있겠네. 그렇죠. 태양광 원자력이 반발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다 모여봐. 다 모여봐. 가스 발전소가 입찰한 가격만 빼고 하자. 그러니까 아. 원자력, 풍력, 수력 뭐 이런 친구들만 너희들끼리 중에서 네. 제일 비싼 거대로 우리끼리 사줄게. 해서 비싼 걸로. 풍력이야? 그럼 풍력 가격에 맞춰줄게. 그래, 이것도 합리적이네. 그런데 가스 얘는 그냥 따로 얘를 가스는 열애로 치자 열애. 너무 비싸져서 안 되겠어. 걔는 빼고 가자. 그러니까 평균을 너무 높여놓는 거지, 얘가 예온차. 그렇지. 어? 네. 가스 덕분에 우리도 형제하고 있었는데 네. 네. 가스는 빼고. 그리고 이거는 체코가 제안한 건데 뭐냐면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을 매일매일 정하니까 매일매일 오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그냥 정해가지고 그걸로 쭉 가는 걸로 한 하자. 달 내내 한 번 정하는 건 한 달에 한 번만. 주식시장 열면 주가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을 한 달에 한 번만 열자. 그거랑 똑같네. 얼마나 많이 오르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눈 뜨면 오르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스 거래 시장에서 투기적 거래자들 잠깐 빼자. 가스 거래 시장에서 네. 그 사람들도 물론 시장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인데 지금은 상황이니만큼 당분간 좀 나가 있으라 그러자. 예. 이제 아무래도 쟤네들이 가스값 올리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요금 그냥 건드리지 말자. 네? 그냥 받아들여. 전기요금이 아. 비싸야 사람들이 좀 아껴 쓰고 덜 쓰고 그러지.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아, 네.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참 다양한 의견이 있어. 그냥 뭐 일관성이 없어요. 전기요금 그냥 내게 하고 차라리 그 걷어들인 걸로 저소득층을 더 지원해주자. 와.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 전기요금 건드리지 마. 어.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말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네. 네, 그런데 영국은 유럽보다 상황이 더 나빠요. 예. 영국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영국도 가스 발전 주로 하겠죠. 근데 영국은 그 평균적인 가스의 연간 그 가스 요금이 내년 있죠. 네. 내년이 되면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될 거래요. 뭐요? 연간. 네? 가구의 연간 가스 요금이 1,000만 원이 된다고? 네, 영국 연간. 가정의 평균 연간 전기료가 네. 1,000만 원이 된다고요?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그렇죠. 이 기사 한번 보시겠어요? 야, 저기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야, 영국의 와이야. 에너지 가격은 아주 지붕 뚫고 가겠다. 왜 그런다냐? 어, 막 이런 어. 제목이에요. 네. 근데 가스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예. 지금 이 가격에라도 사두자는 생각으로 그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가스 저장소에 가스 쟁여놓잖아요. 요즘 그러고 있죠. 뭐 독일만 해도 뭐 2달 반치 가스 모아놨는데 뭐 원래는 한 10월 초쯤 돼야 한 85% 차는데 벌써 85% 채웠다. 독일은 네, 그리고 뭐 근데 이제 100%까지 채운다고 해도 사실 이거 2달이면 다 쓰는 양이라서 의미 없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영국은 가스 저장 시설이 없다. 영국은 왜 가스 저장 시설이 없어요? 러시아 가스를 안 쓰거든요. 그때 그냥 사오는 노르웨이에서 40, 나머지 유럽에서 25, 음. 그리고 중동에서 나머지를 사오는데 예. 그래서 굳이 가스 저장을 왜 하냐 이렇게 했는데 노르웨이 착하고 유럽 착하고 네. 중동 착한데 왜 굳이 저장을 러시아는 못했으니까 저장해야지 만에 하나. 그쵸. 그런데 러시아가 가스를 끊으면 노르웨이가 가스를 영국에 판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가스가 그렇죠. 귀해지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영국이 아주 골머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국 내에서도 아이디어를 좀 짜야 되잖아요. 전기요금 낮추는 방법. 네. 그래서 또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영국 영국은 얼마나 머리를 잘 썼는지. 놀라지 네. 마세요, 여러분. 자, 스코틀랜드 전력 회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네. 이 회사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야, 한국에는 한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전기요금을 안 올린대. 계속 버티다가 전기요금이 나중에 싸지면 그때 버티는 거래. 그때는 인하를 안 한대 또. 그러고 있다가 전기요금을 그때 다 못 받은 걸 받는 방식인데 우리도 이걸 도입해 보는 게 어때? 야, 진짜 걔네들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나라라고 생각하겠다. 한국은.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으로 일단 채워주고 와. 나중에 소비자들에게 받는 방식인 거죠. 야, 네, 나중에 진짜 국위선양이네. 한 20년 동안 해야 될 텐데.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일단 내주고 20년이나 뭐 30년 동안 나눠서 상환 받는 방식이 네.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회사가 낸 거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가스 소매 업체가 낸 아이디어인데 음. 도매 업체를 무조건 윽박 질러가지고 그냥 싸게 넘기라고. 가스 도매업체는 영국에서 실제로 국회 앞바다에서 가스 캐내는 업체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가 해봐야 시추 비용 아니겠냐. 네가 왜 꼭 국제 시세대로 받으려고 하느냐. 윽박 지르면 하게 돼 있어. 어. 걔네 대기업이잖아. 그러면서 캐내보고 죽을래 아니면 싸게 줄래. 아니 솔직히 왜 이런 비상 상황에서 그걸 다 받아 먹으려고 그래? 굳이 국제 가격에 맞춰가지고 다 받는데 윽박 질러봐 될 거야. 이런 의견을 또 내고 있고요. 자, 그 생각해보면 아이디어네. 제가 예. 이제 이해가 쉬우라고 뭐 되지도 않는 연기를 하고 있지만 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알겠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노르웨이가 가스 가격이 올라가지고 아주 횡재를 하고 있다던데. 그렇죠. 그렇죠. 노르웨이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자. 야, 너희들 가스 가격을 국제 가격에 연동해서 좀 그 정도로만 받는 걸로 하면 안 될까? 더 올리지 말고. 지금 그렇게 받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언제까지 이렇게 높겠니? 크게 떨어질 날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 떨어지면 우리가 그때 비싸게 사줄게. 아, 여기도 한전처럼. 그러니까 너네도 한전처럼 파는 한전처럼. 게 어때? 일단 지금은 좀 싸게 주라. 지금 좀 인간적으로. 싸게 주고. 나중에 비싸게 팔면 되잖아. 어. 라고 말해보는 게 어떻겠냐. 가서 라고 노르웨이한테 누가 말해보느냐? 그렇게 얘기 좀 해보고 와라. 노르웨이는 아직 생각이 없는데. 라고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야. 아이디어. 와. 했다는 게 아니고. 예. 노르웨이한테 슬쩍 한전 페이퍼를 이렇게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노르웨이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하면 가서 고등어로 맞아.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정도면 네. 얼마나 그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지 와. 그
그 나라에서 얼마나 고민거리인지 아시겠죠? 아니 근데 진짜로 그런 생각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올려도 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뭐 3원만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렇게 자유화를 시켜놨다가 이렇게 많이 오른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도 아니 뭐 좀 캡이라도 좀 씌워놓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더라도 그런 생각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진짜.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놔주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놔두는 줄 게- 몰랐죠. 유럽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그러니까 뭐 주가도 너무 오르고 하면 잠깐 쉬어도 가고 브레이크도 걸고 하듯이 뭐가 약간의 브레이크는 있어야지. 네. 10배가 뭡니까? 와.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1년에 1,000만 원이 전기요금이래요. 평균이. 네 맞아요. 그럼 평균이 그러면 좀 전기 좀 쓰는 집은 2,000만 원이잖아요. 전기요금이. 그렇죠. 한 달에 18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전기요금이? 실제로 뭐, 네. 뭐 독일이든 뭐 스웨덴이든 뭐 거의 뭐 스페인이건 그 전기 좀 아껴 쓰자고 네. 요즘에 밤거리가 그렇게 어둑어둑하대요. 네, 간판 다 끄고 예. 그런 게 있고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그러면은 전기 회사들 떼돈 벌겠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요 기사를 한번 보세요. 가스로 전기 만드는 회사는 가스가 비싸니까 떼돈은 아닌데 네, 다만 이제 원자력 전기, 뭐 수력 전기 이런 데는 떼돈 벌겠죠. 네. 가스 가격에 맞춰서 팔고 있을 테니까. 기사를 한번 기사? 보시겠습니까? 여기 화면 보여주시면 유럽의 전기 회사들은 요즘에 부도나기 직전이다. 캐시가 없다. 저렇게 비싸게 파는데도 Why are 네. Europe's power producers 왜 running 그러지? out of cash? 네, 그런 기사예요. 이유는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유럽의 전기 회사들이 전기 선물 거래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 선물 거래? 그 네, 뭐예요? 지금이 6월인데 예. 9월에도 발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9월에 들어올 가스나 석탄을 미리 계약을 해놓잖아요. 그렇죠. 비싸도 사놓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전기요금이 9월에 확 내려가면 손해가 크니까 9월에 받을 전기요금을 확정하기 위해서 선물 시장에서 9월 물 전기 선물을 팔아요. 예. 아, 그러면 픽스를, 예. 9월에 전기 가격이 얼마가 되던 간에 지금 확정해 놓은 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더 올라가면 물론 더 못 올라가면 받겠네요. 아쉽지만 하락에 따른 손실은 막을 수 있잖아요. 아예 픽스해 놓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계약을 잔뜩 해놨거든요. 예. 그런데 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전기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지금. 아, 그럼- 아쉽겠지? 그러면 전기 선물을 매도한 전기 회사들은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어를 가지고 평가 마진콜이라고 손실이 하죠. 생기니까. 네, 이른바 마진콜이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9월에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판 돈으로 그 돈으로 이렇게 마진콜, 이렇게 선물 거래 차익을 납부하면 되기는 하는데 네. 그럼 문제가 없는데 전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일단 증거금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룰이니까. 네. 근데 워낙 큰 규모니까 회사의 돈을 탈탈 털어도 지금 모자란 거예요. 아.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리저리 저희가 사정이 좀 이런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은행들이 사정은 딱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다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회사 돈으로 일단은 증거금 갖다 네, 받고 빌려줄 있구나. 수 없다고 해서 음. 그래서 일부 발전소들은 투기적 거래도 많이 했는데 예. 뭐 예를 들면 뭐 수력이나 원자력 같은 발전을 하는 발전소들은 전기 가격이 오르니까 야 어차피 우리는 원가 낮은 가격으로 발전하니까 이 가격만 받으면 우리는 땡큐야. 이렇게 대박이야. 전기가 비싸졌네. 여기서 선물 매도해. 다시 내려가기 전에 이 가격 확정하자 매도 네. 이렇게 하는데 선물 잔뜩 팔았는데 더 올라가니까. 네, 가격이 또 오르니까 마진콜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9월에 전기 팔아서 번 돈으로 그 마진콜 갚으면 되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예상을 전혀 못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스웨덴의 전기 회사들이 지금 필요한 증거금이 한 23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네. 그래서 난리 났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네. 유럽 그 전기 선물 거래소 유럽 정부들이 그 선물 거래소에게 좀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야 그래도 얘네들이 발전소인데 돈 떼어 먹겠냐? 그래도 신용이 좀 있는 친구들인데 네. 굳이 당장 지금 증거금 내라고 해야 되겠니? 음. 라고 하는데 이제 선물 거래소는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다. 라고 딱 그냥 돈이 잘라서 없다. 그냥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기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슈퍼챗이 들어왔네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이 오 소장님 얘기에 뭔가
기부 감명 어떤 파인코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코스피 715. 어우 너무 셋이 나누기 어려운 가격. 네. 네. 와, 네,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기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네. 화면을 먼저 보시죠. 요 중국의 러시아 석유 구매 증가는 숨겨진 위험을 수반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이 기사는 중국이 어떻게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들여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중국이 러시아한테 연료를 야금야금 가져오는 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뭐 제가 알면 다 아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한 그 사진과 함께 볼 수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보면 러시아 좋을 원유가 것 요즘 같아서. 싸게 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우디도 러시아 원유를 사온대요. 맞아요. 야, 그 우리나라보다 싸. 러시아 오일이. 발전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죠. 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요. 지난 7월에 중국 산둥성 그 동부에 있는 이상한 현상이 퍼졌었대요. 네.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7월 초면은 우리가 그 서울로 따졌을 때 6월에 주유소 가격이 막 2,200원 휘발유 가격 막 찍은 거 기억하세요? 네. 못하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비싸졌어요. 영혼 없이 예, 네. 예,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막 7월에 한 2,100원 막 이럴 때거든요. 예. 근데 같은 시기에 산둥성의 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리터당 6.78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1,340원이었대요. 근데 그 동네 다른 많은 주유소들도 리터당 거의 7위안의 휘발유를 팔았는데 당시에 중국 정부에서 말하는 공식 가격이 9위안 정도 됐거든요. 9위안. 네. 그러니까 1,788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보다 한 25%싼 가격에 팔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네. 어떻게 여기만 그러지? 어허. 이상한데?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네. 근데 중국은 원유의 70%를 수입을 해요. 네. 수입을 하는데 지금 시진핑 정부가 공을 많이 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정적인 자원 확보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왜 기사에서 러시아 제재가 먹히고 있긴 하냐? 그 기사에서도 봤는데 이 안정적인 자원 확보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자기네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대만에서 뭔가 좀 일이 일어나면 네. 중국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러시아의 값싼 석유를 막 사오고 있어서 가능한 중국이. 거였는데 네. 그 산둥에 모여 있는 독립 정유 회사들이 바로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ESPO라고 에스포라고 하는데 예. 그걸 통해서 원유를 사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ESPO 이게 뭐지 하고 뭔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 화면을 좀 보실까요? 이거예요. 이게 붉은색 선 있죠. 네. 이 네. 붉은색 선이 에스포라고 하는데 동시베리아하고 태평양 간의 송유관을 의미합니다. 네. 근데 러시아가 이 소련 붕괴 이후에 가장 야심차게 공을 많이 들인 어마무시한 비용을 들여서 만든 프로젝트예요. 아, 저게 러시아에서 만들어 놓은 송유관이에요? 네. 어. 2010년부터 가동이 된 건데 여기에서 중국으로 이제 중국으로? 연결이 돼서 원유가 공급이 돼요. 아. 그다음에 여기에 항구가 있는데 코즈미노 항구라는데 여기까지도 송유관이 닿잖아요. 네. 거기선 배로 가고. 네, 여기에서는 배 타고 뭐 미국으로도 가고 일본, 뭐 한국, 싱가포르에 가기도 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최근 여기에서 네. 인도로 가는 배가 역대급으로 늘었다. 아, 이런 아, 기사가 요즘 있었어요. 인도 수입 많이 하는 게 저길 통해서 하는 저 거군요. 북해도 그러니까. 북해도가 아니구나.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네. 저 도시에서 러시아 석유를 싣고 인도로 간다는 거죠. 네. 아. 그래서 뭐 블룸버그에 난 기사가 러시아 원유를 둘러싼 중국과 인도의 전쟁 뭐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한국도 진짜 가까운데 저기서. 맞습니다. 저기서 사오면 여기 좋은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북한 나오고 네. 이제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가 기존에 수입했던 뭐 사우디와 그 뭐 아부다비 이런 데서 유입되는 원유를 러시아 거로 대체할 거다 이런 기사였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요 지도도 한번 보시면 네. 저 빨간색이 저기까지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빨간색 여기까지 내려와서 중국으로도 여기서 저렇게 가는 거예요. 가고. 네. 그래서 여기 이 동그라미 부분이
그 독립 민간 정유정제 회사들이 많이 있는 곳. 그래서 네. 산둥성에서 그렇게 싸게 팔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중국 항구로 건너오는 선박수거든요. 여기 몇 개인지. 근데 지난 7월에 여기 보시면 46척의 대형 네. 선박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중국 산둥선 뭐 칭다오로 건너갔어요. 근데 올해 1월 여기 낮을 때 보시면 24척 가량 됐는데 거의 2배 뛰었죠. 네. 그래서 뭐 몰래 하려면 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불이라는 거야. 지불 방식을 어떻게 하지?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스위프트에서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 국영, 민영 그런 정유회사들은 어떻게 러시아에 지불을 했을까 아. 하는 게 이 기사에 나와 있는데 원유 가격을 어떻게 지불했냐? 뭘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미얀마- 물물 교환. 네? 다른 거로. 물물 교환을 했대요. 와. 지난 6월 말에 예. 샤오미 스마트폰하고 다른 중국 IT 장비를 가득 실은 비행기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날아갔대요. 와. 근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중국은 위안화로 러시아 석유를 삽니다. 네. 그럼 러시아는 그 돈으로 중국산 IT 기기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중국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가지고 음. 뭐 이렇게 눈치 안 봐도 되는 그런 어, 상황이 그렇지. 돼서 음. 오히려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야 이런 방식이라면 러시아가 한 30% 더 늘려서 사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신박하네요. 네. 그냥 물물 교환. 안 그래도 그래. 요즘 미국에도 잘 팔리지도 않을 텐데 IT 기기들 러시아로 팔아보자. 샤오미.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석유 얘기했는데 천연가스도 중국은 천연가스 한 46% 수입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 중에 러시아 가스가 한 10% 된대요. 음. 근데 천연가스도 관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와요. 음. 근데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아래에 있어요. 뭐가요? 서- 뭐가요? 석유 가스관이. 저기 여기 뭔데요, 이거 저기? 이게 뭐냐면 그 중국의 벼들 아닙니까? 옥수수 밭인가 그래요. 네. 수수밭이요? 근데 네. 여기에 땅 파지 마시오, 굴착 금지, 뭐 이런 그렇게 써있는 말뚝들이 거예요? 박혀져 있어요. 가스관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어. 기사에 따르면 이 중국 정부가 그 가스관 심기 위해서 이런 부지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 퇴거시키거나 아니면 야 가스관 매장하는 동안은 1년간 농사 짓지 마 해가지고 이제 밭갈 때 조심해라. 예, 보상금 주고 뭐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공사가 끝나면 밭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토양 악화로 수확량이 좀 떨어진다든지 뭐 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스관 심는 모습이거든요. 러시아에서 심어가지고 이게 야. 관련 시설이고요. 근데 이렇게 중국에 보면 가끔가다 이런 저런 게 이런 있다. 말뚝이 이 있습니다. 밑에 지나가고 있다 지금. 네, 땅 파지 마시오 굴착 금지 아하, 뭐 아하.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가스관이 바로 시베리아 동쪽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중국 지린성에 이르는 구간은 시베리아의 힘이라고 하거든요. 파워 오브 시베리아. 네. 이거를 뭐 신라 시비리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2019년 12월에 개통을 했고 지금도 계속 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선은 앞으로 심을 것들입니다. 이 빨강색. 이 파워 오브 시베리아, 그러니까 신라 시비리 2 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신라 시비리를 통해서 중국에 1조 입방미터 이상의 가스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 갖고 오면 대만 해협 이런 데서 미국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네. 미국이 봉쇄를 할 때 에너지를 잘 조달하려면 저런 거 많이 뚫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선 지금 베이징까지 돼 있는데 2025년 되면 상하이에 도착하는 라인이 완공된대요. 야. 계속 하고 있어요. 러시아 제재 받고 있는데 이 공사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선 이제 유럽은 어차피 이제 좀 사이도 틀어졌고 네. 이제 우리한텐 중국이 있어 이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 상무부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비국유 기업이 이 원유 수입 쿼터 이거를 좀 더 늘려라 하는 거 발표하기도 하고 이 둘 간의 아주 거래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매력적인 파트너일 수밖에 없죠. 중국과 러시아는 네. 우리도 몰래 살짝 받으면 안 될까요? 우리도? 아까 저희 싸게 한 좀? 그 가스관 통해서 저기 송유관 통해서 저희도 블라디보스톡 옆에 받은 있는 적 항구에서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때 아닐 때는 요즘 뭐 전쟁 이후에도 사오긴 하는데 네. 많이 와요. 우리 원유가 러시아산 원유가 음. 미국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게 꽂으면 돈 나오는 나라네요, 그냥.
부럽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주위에 팔아먹을 때도 많아. 유럽으로도 보내고 바로 옆에 중국도 있고. 그렇죠. 뭐 중국 민간 정유 기업들도 네. 저가의 러시아 제품을 사야 좀 마진이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고 어떻게든 송유관, 가스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승찬 기자는 나중에 이제 다음 생에서 또 태어나면 네. 한국과 러시아 중에 골라라. 그럼 어디에 태어날 겁니까? 한국과 러시아요? 네. 한국과 러시아면 한국이죠. 저는. 남자로 태어나게 해줄게요. 한국. 그래도 한국이에요? 네. 왜 러시아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세요? 러시아 부러워하는 것 같길래. 아, 꽂으면 가스 나오고 뭐. 부럽긴 부럽죠. 사실은 자원이 있는 나라를 저 러시아를 보면 늘 자원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부럽긴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가끔 제일 부러운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북유럽이라서 음. 원래도 잘 살았는데 음. 그 석유도 많이 나와. 음. 근데 수력 발전도 많이 나온대. 아 그렇대요? 네. 수력 발전이 그때 오 소장님 80%인가 네.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중이 80%라니까 네.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폭포에서 전기가 나오고 그냥 땅 파면 바다겠지만 바다 파면 석유 나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네. 아버님만 알아들으셨습니다. 네.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앞으로. 네.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답니다. 나 약간 이해한 것 같아 뒤늦게. 예. 예. 다 재밌네요. 아니 또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은. 언더스탠딩이 자꾸 시간 파먹는다고 글로벌 라이브가 뭐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시간 맞춰서 끝내죠. 뭐 유익하니까 파먹는 거지 뭐.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럴 진짜 줄 알았어, 간만에 내가. 일찍 끝냈더니 아직? 조금 더 하랍니다. 도착을 안 했다고 야, 이런 일이 또 다 있네.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평소대로 하면 될 걸. 한다니까. 굳이 뭐라 그래가지고 제 예. 시간에 끝냈더니.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조금 전에 안승찬 대표가 제가 뭐라 그랬죠? 네, 네덜란드, 노르웨이였습니다. 노르웨이. 난 네덜란드가 북유럽이라고 하길래 네. 그래 남유럽은 아니지 하고 넘어갔지만 네덜란드부터는 북유럽이라고 안 하는데 머리와 입이 따로 놀고 네, 있습니다. 노르웨이 수력 발전. 노르웨이, 그 나라 노르웨이입니다. 그 나라 부러워요? 노르웨이 부러워요. 노르웨이 부럽고 거기 무슨 피오르드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바닷가에 쫙 있는 절경도 한번 부러워요? 가보고 싶어요. 못 가봤습니다. 오후 2시에도 깜깜한데? 오후 2시에? 백이야. 그냥 한번 궁금해. 깜깜하긴 합니다만. 노르웨이. 시간 남았으니까 오 소장님 뭐 하나 더 재밌는 얘기 뭐 하나만 더 해주세요. 뭐 준비해온 거 없습니까? 네, 아니 재밌는 얘기 이거를 이분에 하기에는 제가 투자한 시간이 너무 맛보기만 아까운데요? 해주세요. 조금만 하고 그냥 참말로 아쉽게 끝내는 걸로 한번 해주세요. 아쉽게요. 네, 네, 그러면은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지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 표 보시면 지금 아까 제목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더 다운돼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지표 보면 여기 2달 연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밝힌 거 7월보다 더 좋아졌던데 뭔 소리야? 예.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보통 소비자 심리가 오늘날처럼 좀 침체되어 있을 때는 뭐 주식은 약세장이라거나 실업률이 평소보다 좀 높거나 아니면 물가가 평소보다 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소비자 심리의 주요 요인인 물가 상승률은 지금 뭐 10년만 뭐 이런 최고치기는 한데 주식 시장은 좀 약세긴 해도 S&P 500은 올해 저점 대비 그래도 7% 올랐거든요. 실업률은 거의 뭐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할 만큼 역사적으로 낮고요. 그럼 이거 참 기이한 현상일세. 우리가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해서 이 예. 표를 보시면 네. 노란색이 그 1980년대 그 공황 예. 그 위기였을 때고요. 불황이었을 때. 오일 쇼크 이후죠. 그리고 초록색이 2008년 금융 위기. 그런데 이게 지금 최근이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금 올라갔죠.
7, 네. 8월에 각각 상승하긴 했는데 6월 여전히 네, 6월 좋다고 수치 보기는 보면 어려운데요. 1980년대의 불황보다 조금 더 낮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지금 저점에 있다는 거예요. 음흠. 그래서 우리가 왜 파월 한참 인터뷰하고 그럴 때 지금이 침체라고 생각하냐, 뭐 당신 침체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실업률 보여주는 건데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비자 심리 쇠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 올해는 패턴이 예외예요. 이게 코로나 때, 팬데믹 때거든요. 실업률이 한 14.7% 됐는데 이거 지금이에요. 실업률 이렇게 낮는데도 굉장히 낮죠. 소비자 심리가. 소비자의 네. 마음이 올해보다 더 코로나 때가 더 낙관적이었다. 예.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거 가지고 왔고 뭐 국가별로 보셔도 네, 이거는 빨간 표가 3개월 연속 뭐 이렇게 하락이다. 안 좋다. 할 때 이렇게 3개월 전보다 크게 하락했다 했을 때 빨간색인데 지금 유럽 국가에서 특히 좀 소비 심리가 안 좋죠. 소비자 심리가. 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 다가 아니다.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어떤 게 영향을 미쳤나 하고 미시간대가 조사를 했는데 네. 보니까 응답자의 37%가 인플레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 업황 악화를 들을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인플레 올랐어. 역대 최고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언론 보도나 뉴스들이 소비자의 심리를 더 불안감을 위축시킨다. 줘서 안 좋게 한다. 왜냐하면 1980년대 때 불황 때도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21%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대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업황 악화의 원인이 아.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최근에는 37%, 1980년대 21%였는데 지금은 훨씬 더 뉴스를 접하기 쉽고 너무 많이 퍼지잖아요. 귀에 그냥 못이 박혔어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소비자 지출이 뭐 호조를 보이고는 있지만 감정의 악화는 미국인들이 좀 소비를 줄이고 그에 따라서 경제 성장을 좀 저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를 그대로 보기에는 약간 우리가 지금 좀 더 크게 보면 네. 침체 구간이기는 하다.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연자들 다 오셨습니까? 다 오신 것 글로벌 같습니다. 라이브 팀. 네. 네, 주의 좀 주시고요. 네. 네.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간 약속을 안 지키고 지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게 기본이고 시작인데. 기본이지 기본이야. 좀 그럴 수 있는지 네, 정말. 네. 참. 뭐 저희가 비가 와서 막히고 뭐 별별 뭐 그래요. 이유는 많습니다만 비가 거기만 왔습니까? 참 저도 수정할 거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노르웨이에 네. 백야는 해가 안 지는 거고. 그렇죠. 그 밝은 거, 밝은 거, 밤에 밝은 자정에도 거. 화난 거고 반대로 또 대낮에도 깜깜합니다. 네. 동지 무렵에는. 그렇죠. 그거는 극야라고 음. 한다고. 네. 저는 러시아에 한번 놀러 갔을 때 네. 백야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신기해요. 밤 10시까지 훤해. 한 10시 완전 새벽에도 완전 캄캄하지가 않고 그냥 하얀데 되게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제 마음도 지금은 백야입니다. 왜요? 기분이 이상해요? 기분 이상해요? 아니요. 대낮같이 좋아요. 이렇게 항상 에너지 넘쳐요. 무슨 말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진짜 물러갑니다. 글로벌 라이브 재밌게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